문제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많이 출제되니까 이건 연습 좀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기통 기관의 행정과 직경이 각각 100mm, 이때 기관의 총 배기량을 구하라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총 배기량. 행정하고 직경을 줬잖아요. 그러면 한기통 구해 똑같이 구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행정하고 직경이 같다라는 정방형 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직경이 각각 얼마? 10cm니까 여기서 10cm. 행정도 얼마? 여기도 10cm. 얘의 부피를 구하면 된다. 3.14 파이 3.14의 r의 제곱 5 25제곱 cm 곱하기 10c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한 기통의 배기량, 즉 행정 최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 얼마? 4를 하면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또 나오네요. 이런 묶음 많이 나오니까 연습 많이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100이죠. 100을 곱하면은 314에 공 하나 붙으니까 3140cc. 요렇게 깔끔하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비가 9, 행정 최적이 402, 6실린더의 총 배기량.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압축비를 9로 줬어. 자, 그 다음에 행정 최적을 줬네? 그러면은 실린더, 총 배기량이잖아요. 실린더의 총 배기량, 6개의 실린더의 총 배기량이니까 행정 최적이 6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행정 최적이 6개. 맞잖아요. 근데 뭐야? 여기 행정 최적 6개 주어져 있네? 그럼 뭐야? 이거 필요 없는데 준 거지. 페이크죠, 페이크.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뭐야? 행정 최적에다가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총 배기량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뒤에 2 버리고 근사치로 계산해도 되겠죠. 64, 24, 2400보다 조금 더 큰 거, 6개 곱하면 요거 되겠네요. 그죠?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는데,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풀어보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힌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계속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연소실 최적이 50cc래요. 연소실 최적, 제일 작은 게 50이고, 압축비가 11, 대충 감아요. 그리고 총 배기량을 물어봤다. 그리고 실린더 수는 6개다. 그러면 행정 최적을 구해가지고 곱하기 6을 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 여기서 착안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압축비가 11이니, 여기, 연소실 제일 작은 게 50cc 밑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가 뭐다?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바로 행정 최적을 넣으셔야겠네요. 이거 더하기 1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10이 되고요. 10이 되죠. 하나씩 할게요. 10이 되고 50cc의 행정 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없어져야지 행정 최적만 남겠죠.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 50cc를 곱해주자고요. 자, 그래 되면 얘 약분되고 결과적으로 행정 최적 구하려고 가는 값이 되고 50에다가 10 곱하면 얼마가 된다? 500cc가 된다. 끝이 아니잖아요. 한 기통의 배기량이 500cc고 6개니까 500cc 곱하기 6, 6, 5, 30, 3000cc가 된다. 라는 부분인 거죠. 할만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비가 가장 큰 게 뭐냐. 이런 부분 제가 좀 짜증나는 거죠. 왜? 4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 개념 말고 4개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한번 한 연습을 해보죠. 자, 일단은 연소실 행정이니까 이거 2개 더 해갖고 나누기 요걸로 하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데 이 압축비는 2개 더하면은 660이 되겠죠. 660에 80이 되는 거죠. cc는 어차피 날아간다 치고요. 자, 그러면은 2로 더 약분되나요? 33 나누기 4. 그죠? 33 나누기 4. 8, 32.1 나오고요. 하면은 0이 되고 4, 2, 8. 이렇게 되게 8.2 정도 되겠네요. 8.2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압축비는 8.2. 자, 여기서 얘는 8.2라고 적어놓고요.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는데 실린더 최적을 줬잖아요. 실린더는 전체잖아. 그러면 전체에다가 제일 큰 거에다 제일 작은 거 바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25에다가 75를 나누어요. 뭐 약분도 해도 되겠지만 근데 8 바로 넣어보세요. 어차피 얘가 8이 나왔으니까. 그럼 8호 40, 87, 56 하면 어떻게 된다? 60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8보다 당연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작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계산해 볼 필요 없어요. 제일
큰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8.1을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뭔데? 행정 최적이니까 두 개 더한 실린더 최적에다가 얘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두 개 더하면은 여기 65를 더하시면 되죠. 5하고 1 올라가니까 455가 되죠. 거기 65가 되는데 이거 똑같이 8을 한번 넣어보세요. 8, 5, 40에 68, 48이 되니까 2하고 1 올라가면 5, 넘어가잖아요. 그럼 7 돼야 되니까 얘도 작아요. 8보다 작아요. 자, 맨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실린더에 바로 주어졌으니까 실린더 385에다가 55를 나눠보는 거에 또 8 넣어보자는 거죠. 8, 5, 48, 40, 44 넘어가잖아. 그 밑에 숫자 7로 6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8보다 작다라는 개념. 그래가지고 뭐가 1번이 압축비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숫자를 다 안 내시더라도 이렇게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쭉쭉 연습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시간 싸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의 짐칸 형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기본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 것 같아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 분류하고 재원 이런 게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배기량 구하는 거, 총 배기량 구하는 거, 그리고 압축비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압축비 구할 때 실린더 최적, 그 다음에 행정 최적, 연소실 최적, 이렇게 셋의 상관관계 이용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실제 계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비중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분류해서 트럭에서 픽업형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캡오버형 이렇게 트럭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눴을 때 밴형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응용하는 문제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해설에 그림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탑차 보시면 돼요. 탑차 보면은 우리 택배 탑차 많잖아요. 택배하는 탑차 보면은 뒤에 이렇게 문을 한 방향으로 뒤로 열리는 형상이 있죠. 그게 이제 일방향 열림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윙바디라고 합니다. 윙바디. 그래서 좀 그애보다 규모가 좀 커질 경우에는 뒤로도 열리고 양쪽 옆에 날개가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죠. 트럭이, 짐칸이. 그러면 이제 총 3군데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뒤로 열리는 거, 그 다음에 윙, 뒤 열리는 거, 3방향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냥 포터처럼 뒤에 짐을 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 짐을 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픽업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왜 2방향 열리면 이런 것은 구분이 따로 없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섹션 2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 3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셰시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차는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다? 둘로 나눌 수 있다. 뭐와 뭐로?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다. 차체를 보디라고도 얘기를 하죠. 차체는 뭐 하는 건데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는 공간을 차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차체를 드러냈을 때 나오는 그 아래쪽인 부분을 좀 기계적인 부분 좀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한다. 뼈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셰시만으로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다. 그 용구가. 그죠? 그래서 셰시에 포함되는 게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다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핸들, 현가장치, 그 다음에 제동장치, 전기장치 전부 다 뭐다? 셰시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치, 조향장치, 엔진까지 전부 다 어느 범주에? 셰시 범주에 포함되고 차체 바디라는 녀석은 별개로 떨어뜨려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을 뭘로?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용어예요. 용어와 관련된 거. 외형을 놓고 치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보시면, 윤중, 윤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면은, 앞 오버행 하면 앞으로 튀어나온 거, 전장하면 전체 높이, 전폭하면 전체 폭,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윤자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면 윤자가 바퀴 윤자라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윤자와 관련된 게 문제에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오버행은 앞차축의 중심에서 자동차 제일 앞에까지 부속물 포함해서 전체적인 앞까지 앞 오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장은 전체의 길이죠. 전체의 길이. 전체의 길이를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거는 접지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타이어 접지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그러니까 즉 타이어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맞아요. 근데 폭은 정면에서 봤을 때 전체 폭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 사이드미러가 그나마 또 중요하죠. 사이드미러를
폈을 때, 접었을 때 뭐 상관없이 사이드 미러는 전부 다 빼겠다는 얘기죠, 폭에서. 그래서 외부 돌출물 같은 경우는 승용에서 25cm 이하까지 허용을 한다. 이게 자동차 규칙에 나왔던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개방한 상태를 포함한이 아니라 사이드 미러는 빼고 전체 폭을 전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접지되었을 때 자동차 타이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윤거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의가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라 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윤거 차체의 좌우 중심선 바로 틀렸네요. 타이어 중심에서 중심까지로 알고 있죠. 바로 틀린 거 나왔습니다. 전장, 그죠? 부속물 포함입니다. 전체 높이, 그 다음에 축거 혹은 휠 베이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면에서 보았을 때 타이어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중요합니다. 그만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변별력 문제로 혹여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재함의 중심선이에요. 적재함이 있겠죠. 하대,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내측, 짐을 실는 안쪽에서 안쪽 길이 절반, 요 선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선, 중심. 적재함의 중심선과 그 다음에 후축의 중심과, 후축의 중심은, 후축이 요거잖아요, 후축. 후축의 중심선과의 거리, 요거를 이야기하는 용어다. 얘가 뭐다? 하대 옵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적재함이 중심이 후축보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 중심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럴 경우를 플러스 하대 옵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나가 있는 경우를 마이너스 하대 옵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옵셋이 뭔데? 중심에서 약간 편심된 것을 옵셋이라고 하잖아요. 옵셋. 그래서 옵셋 피스톤이 있다라는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옵셋이라고 한다. 그래서 뒷차축 중심에서 짐 실는 중심이 이렇게 틀어진 것을 아래쪽에 하대 옵셋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차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자, 셋백 있어요, 셋백. 자, 셋백은 이제 얼라이먼트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백은 자, 차량을 위에서 봤다라고 칩시다. 위에서 봤을 때 좌측 바퀴, 우측 바퀴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뭐다? 좌측 바퀴, 우측 바퀴가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캐스터가 틀어졌어. 캐스터가 뭔데? 옆에서 봤을 때 그 회전하는 축이잖아요. 조향축이 지면의 수직인선에서 기울어진 정도를 뭐라고 한다? 캐스터라고 얘기한댔죠. 근데 좌우측 캐스터가 다르다 보면 어떻게 된다? 타이어가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데 직진성이 얘가 더 뛰어나고 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 차이를 옵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셋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셋백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전환할 것 같으면 이걸 플러스 셋백이다. 그 반대로 된 것을 이제 마이너스 셋백이다라는 부분 이 용어도 하나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셋백 나온 김에.